오션 서울시장은 모아타운을 통해 가지고 강남, 삼전동, 송파 이런데 모아타운 대상지를 지정을 해주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사업성이 너무 안 좋아서 추진되지 못했던 곳, 그러니까 특히 강북, 그 중에서도 구릉지라든지 골목길이라든지 산꾸릉지 있잖아요. 그런 곳들에 이제 자신의 브랜드인 모아타운을 통해 가지고 멋있게 공동주택으로 개발되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것들을 더 좋게 봅니다. 이건 사실은 마지막으로 풀게요. 이거는 제가 지금 최근 서울시 지금 모아타운 보도자료를 보면 계속해서 최근에 안녕하세요, 부자 선생입니다. 오늘은 모아타운과 관련해서 또 중요한 보도자료가 나와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또 계속 투기라는 말을 쓰고 있죠. 요즘은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KBS랑 MBC에서 계속 모아타운과 관련돼서 이제 투기가 있다, 이런 부정적인 모아타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언론을 많이 내보냈거든요. 오세훈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브랜드인 모아타운 잘 진행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나 지금 계속 어떻게 보면 투기의 수단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투기 금지를 관련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 제한, 그러니까 또 보면 이 주민이라는 것이 투자자를 제외하는 거고요.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원주민, 오랫동안 그 대상지에서 오랫동안 거주해오고 살아온 사람들을 주민으로 보고 있어요. 이거를 주민 제한 방식으로 전환을 추진하겠다. 좀 오해하실 수 있는데 모아타운 자체를 앞으로 지정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주민 제한 방식으로 전환하여 계속해서 추진을 해나가겠다, 그러니까 사업을 이어나가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개 지역 분석 또는 도움이 되는 부동산 정보가 있을 경우 멤버십 회원님만들을 위해서 영상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지금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별로 뭐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모아타운, 지구단위 계획, 그리고 다양한 기본 계획이라든지 용역, 고시문 같은 자료들을 단 한 권의 책에 담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청량리 왕십리 강역중심지가 속해 있는 동대문구랑 성동구 완성을 했고요. 현재는 마포구 편을 거의 이제 끝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아마 나올 예정인데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청하기 앞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주민 제한 방식으로 전환하여 추진한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주민이라는 것이 투자자가 아니라 저는 무조건 이 주민 제한이라는 것이 사실은 제한이 없었거든요. 주민 제한이라고 하면 그 모아타운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 대상지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를 의미를 했었어요. 오늘 나온 보도자료를 보면 무조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대상지에 속해 있는 토지 등 소유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오랫동안 거주해온 원주민들을 진짜 주민들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 뉘앙스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작은 차이를 아마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고, 서울시는 어디를 앞으로 모아타운을 밀어주고자 하는지 알 수 있거든요.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이제 자치구 수시공모가 종료된 것이고 주민 제한 방식으로 모아타운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이 모아타운이라는 것이 사실은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지금 본인의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트렌드, 그러니까 역세권 시프트 시즌2, 신통기의 모아타운, 이것들은 모두 다 자신의 정치, 앞으로 이제 정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성공식만 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언론에서 부정적으로 나오는 것들은 반드시 계속해서 고민을 할 거고 계속해서 이 투기 방지책을 내놓을 것입니다.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재개발을 생각해보세요. 사실은 재개발도 사실 맨 처음에 도정법이 나왔었잖아요. 2003년도에. 이 도정법이 나왔을 때는 이 법 자체가 굉장히 간단했었거든요. 그러나 이게 계속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돈을 벌고 싶은, 사실 이거 투기라고 보기엔 좀 사실은 모르겠는데 돈을 벌고 싶은 자아가 있을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법을 피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비집고 들어오는 거죠. 어떻게 틈을 타서 계속해서 법을 피해서 그 틈 사이로 투기라고 부리는 투기를 한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피해보는 사례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서 법이 계속해서 길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아타운도 이제 도정법이 아니라 소규모 정비법,
적용을 받는데 이것도 사실은 나온 지 별로 안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2018년도쯤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역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은 빈틈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 또 도로 지분 이런 것 같이 계속해서 일명 투기 사례가 계속 나오는 것이거든요. 계속해서 이것도 도전법과 마찬가지로 소규모 정비법도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면서 법이 길어질 거거든요.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사람이라면 반드시 인간의 심리상 이것은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계속 빈틈을 찾아서 들어올 거거든요. 이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주민 갈등, 특해서 기획부동산 투기 사례 이걸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오센수 시장은 모아타운이라는 사업을 발표를 함으로써 맨 처음에는 2006년도까지 100군데를 지정하는 곳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97곳을 지정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100곳도 자신이 목표로 했던 그 100곳을 어느 정도 채워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대상지 지정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 오센서울시장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그러니까 주택을 공급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상지 선정하는 것은 사실상 이거는 공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건 계속해서 정부가 계속 말하는 것처럼 사실은 이건 정치인들이 많이 이용하잖아요. 공급 몇만 호 계획을 하겠다. 마치 이것을 실제로 공급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착시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몇만 호, 내년에도 몇만 호를 지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했었거든요. 이제 오센수 시장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다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지 선정 어느 정도 완성을 했으니까 앞으로 실질적인 공급으로 이어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대상지 선정만 된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끝까지 사업이 진행돼야 되거든요. 그러나 이 초기에 주민 동의율 요건이 낮다 보니까 투기 사례, 일명 계속 투기 조직이라고 부르거든요. 최소한의 그 주민 요건을 맞춰가지고 계속 공모를 신청했던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최종적으로 잘 이어지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대상지 선정이 되면 사실은 투기 억제를 하기 위해서 건축허가 제한을 또 걸게 되거든요. 아파트로 개발이 되지도 않고 그곳에서는 빌라라든지 오피스텔도 개발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아파트 공급도 부족해지기 때문에 지금 오센서울시장 입장에서는 이제 앞으로 진짜로 끝까지 사업이 잘 추진될 곳들만 가려가지고 아마 모아타운 대상지로 지정을 해주고자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 보면, 여기서도 나올 수 있잖아요. 원주민 보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상지 토지 등 소유자 모두, 대상지 내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 모두 동일하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히나 이 원주민,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살아온 사람들을 위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제한 동의 요건도 강화를 하겠다. 그러니까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진짜 동의율이 높은 곳, 그래서 원주민들이 특히나 이 원주민들이 동의율이 높은 곳들을 위주로 지정을 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획부동산 투기거래 사도구역 제외를 하겠다. 그래서 오늘부터 즉시 7월 19일부터 즉시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이게 25년 6월까지 지금 이 자치구 공모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97곳이 대상지로 선정됐기 때문에 이 공모 신청 시 30%의 낮은 동의율, 그러니까 이 30% 동의율이 너무 낮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조합설 인가가 되기까지 위해서는 이건 소규모 정비법을 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조합설 인가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주민동의의 요건을 80%를 채워야 되거든요. 조합설 인가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로수대 정비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80% 이상, 그리고 그리고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후 조합 설립을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조합 설립 인가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 80%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고작 30%, 애초 이 진입장벽이 낮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진입장벽을 높이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겠냐 보시면 토지 등 소유자 60% 그리고 토지 면적의 50% 이상 동의를 받도록 이 강화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23년 12월 29일에 서울시 조례에 나왔었거든요. 서울시 조례를 보면 서울시 이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44조 5에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주민이 있거든요. 주민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구청장에게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지역
토지 등 소유자의 해당 지역 토지 등 소유자의 60% 이상 및 그러니까 엔드입니다. 이것도 엔드냐 OR 이거 잘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토지 면적의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 조례에 박아두었습니다. 이 조례가 반영된 것이죠. 이제 관리계획 승인까지 위해 일원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 60% 및 토지 면적 50% 이상으로 일원화했다. 그래서 또 권리 산정 기준일도 계속해서 앞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시 자문 요청 접수일 또는 구 접수일, 그러니까 주민 요청 시에는 구 접수일 이렇게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보면 이게 투기가 만약에 발견되면 계속해서 이 권리 산정 기준일을 계속 앞당기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더 앞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이 재개발 이런 것도 보면 사실은 다 앞당겨졌습니다. 신통계획 이런 것들도 보시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애초에 진입장벽을 높이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어떤 것을 제외하겠냐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주민 제한 적정 범위 자문 시 세부 검토 기준을 마련해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지역은 추진을 불허할 예정이다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동의자, 그러니까 동의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거든요. 동의한 사람들 중에서도 노후 불량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가 3분의 2 미만인 곳, 22년 이후 매입한 건축물의 소유자 동의율이 30% 이상인 곳, 반대 동의율이 토지 등 소유자의 25% 또는 토지 면적 3분의 1 이상인 곳, 아니면 부동산, 이상거래 등으로 투기 세력 유입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할 때는 주민 제한을 불허할 예정이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요. 사실은 이게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갔습니다. 왜냐면 지금까지는 토지 등 소유자 몇 퍼센트, 뭐 60% 이상이냐, 뭐 80% 이상 이런 식으로 이 동의율 퍼센트를만 봤었는데요. 지금은 그 퍼센트 내에서도 지금 신축 보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원주민을 보호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니까 이거는 투자 소유가 아니다. 그렇다 보니까 원주민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니까 아마 노후화된 불량 건축물 소유자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원주민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 이것도 사실은 진짜 굉장히 어이없었거든요. 뭐 서울시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한번 볼게요. 그래서 동의자라고 해서 다 똑같은 동의자가 아니다. 뭐 신축 빌라 동의자는 조금 구별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22년 이후 매입한 건축물 소유자, 21년도까지 매입한 건축물, 22년 이후에 산 사람들은 이제 투자 소유를 보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투기꾼, 잠재적인 투기꾼을 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동의율에 대해서는 조금 구별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이거 좀 이렇게 되면 뭐 서울시장에서는 당연히 계속해서 언론에서 투기 세력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강화한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재개발도 그렇고 사실은 모아타운도 그렇고 만약에 원주민만 있다고 해보세요. 원주민만 있으면 단독 다가구 소유자일 거 아니에요. 아니면 통건물 소유자일 건데 이 사람들은 원주민만 있다고 해서 사업이 추진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투자 소요가 들어와야 탈바꿈이 됨으로써 재개발을 하든지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욕심이 들어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돈을 보고자 하는 욕심이 땅한 사람의 수가 적당한 수가 들어야 되겠죠. 물론 그 사람들이 들어와야 이제 재개발을 하든지 모아타운 이런 움직임을 추진할 수 있지 원주민만 있다? 이거는 솔직히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도 과연 이게 서울시가 원하는 대로 될지 의문이긴 합니다. 나와 있잖아요. 지금 외지인이 신축 다세대 건축물 매수 후에 모아타운 계획을 수립하여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신축 다세대 건축물 이렇게 짓는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럴 수 있는데 좀 투기꾼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슈가 됐던 사도 지분 쪼개기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기획부동산에 속아서 매수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피해자를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매수한 것들은 다 제외를 하겠다. 이런 것들을 제외하겠다. 이런 것들 뭐 기획부동산을 통해서 사도 지분 쪼개기가 적발된 것들은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제외할 것이다. 사실은 이 기획부동산들이 이미 팔고 다 떠났거든요. 그 사람들은 솔직히 크게 피해를 보는 것이 없습니다. 이미 돈을 벌고 나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기획부동산을 통해 가지고 매수를 한 사람들만 어떻게 보면 피해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적발되는 경우는 제외하겠다. 계속해서 제외하겠다. 그런 식으로 투기에 대해서 조금 조심하고 있다. 너무 지나치게 원주민들만
원주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조합 설립 전까지는 사업 시행 여부가 사실은 구역별로 불투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해서 그곳에 모두 이제 공동주택이 개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 구역만 사업구역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 가능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아파트로 개발되고 아니면 전지구역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모아타운 같은 게.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조합 설립 전까지만 어디가 진짜로 사업 가능 구역으로 지정될지 모르기 때문에 모아타운 투자 이 부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총 뭐 세 곳이가 또 뭐 세 곳이 조건부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 보도자료를 봤을 때 앞으로 지금 뭐 최근에 KBS에서도 나섰잖아요. 모아타운 투기 세력. 거기서 보면 이제 대부분 다 강남, 뭐 역삼회라든지 뭐 어디죠? 또 뭐 삼전동 이런 데 좀 많이 다뤘거든요. 그곳에 설령 주민 제한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곳을 지정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약간 진짜 소외된 곳, 그러니까 뭐 고도 제한 지구가 걸렸던 곳, 아니면 구릉지 이렇게 사업성이 좋지 않았던 곳에 대상지로 지정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최종적으로 아파트로 공급되는 것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리고 있는 그림일 거거든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모아타운을 통해 가지고 강남, 삼전동, 송파 이런데 모아타운 대상지를 지정을 해주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사업성이 너무 안 좋아서 추진되지 못했던 곳, 그러니까 특히 강북, 그중에서도 구릉지라든지 골목길이라든지 산구릉지 있잖아요. 그런 곳들에 이제 자신의 브랜드인 모아타운을 통해 가지고 멋있게 공동주택으로 개발되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싶어 할 것입니다. 강남 이런 것들은 모아타운 대상지 단기적으로 모아타운 대상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것들을 더 좋게 봅니다. 이건 사실은 마지막으로 풀게요. 이거는 제가 지금 최근 뭐 서울시 지금 모아타운 보도자료를 보면 계속해서 최근에 모아타운 대학과 협력해서 모아타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연구성과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보시면 좀 오래됐습니다. 이거 대학생들과 같이 협력해서 뭐 모아타운 수업 연계 프로젝트 이런 식으로 모집을 하고 실질적으로 연구를 하고 서울시 유튜브에서도 보실 수 있거든요. 이거 한번 제가 정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못하고 있긴 한데 관심 있는 사람들 그곳을 보세요. 그곳에 아마 분명히 서울시 입장에서는 제가 만약 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라면 그것들에게 한번 한 곳들은 선정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수상 대상까지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타산 산자락 그리고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원화에 따른 산자락 역세권 계획 이런 것들처럼 사업성이 좋지 못했던 곳 이런 것들에 모아타운 대상지로 지정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봐서 공부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오세훈 시장이 어떤 식으로 모아타운을 투기꾼들로부터 방지하고 사는 것인지 이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계속해서 또 다른 방식으로 틈이 나올 것이고 그 틈을 다시 막기 위해서 계속해서 조례를 통해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재개발 이 역사를 봐도 똑같습니다. 과연 이것이 모아타운 앞으로 잘 추진될 수 있을지 한번 같이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